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2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2, C아웃과 왼쪽 시프트를 이용한 화면 출력입니다. 샵 include iostream. 샵은 전처리, include는 포함시켜라, iostream. 입출력에 해당되는 스트림을 추가한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는 인티즈 메인 표준 컴파일 맞게끔 표준에 맞춰서 화면에 넣어놨습니다. 거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것들은 지금 함수를 정리한 겁니다. 함수의 원형을 선언해놨는데 더블형으로 리턴을 받고 에어리어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매개 변수로는 인티즈 r, 세미콜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수의 원형을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함수를 구현해 놨습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리턴 그 r 곱하기 r, 즉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즉 원의 면적을 리턴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모든 거를 기계어로 바꾼 다음에 실행은 메인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인티즈 n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3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해라. 캐릭터 C는 1바이트짜리, 얘는 4바이트짜리 예단되겠죠. 샵 기호를 넣어라. 그리고 std cout, 즉 왼쪽에서부터 출력하는 거죠. C에 해당되는 거 샵 기호 집어넣고 5.5 집어넣고 마이너스 집어넣고 n이 해당되는 3 집어넣고 헬로와 true는 1이기 때문에 헬로 1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샵 기호 따로 없고 std endline 여기는 줄바꿈해라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n 플러스 5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n에다가 플러스 5를 해라. n에다가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8로 바뀝니다. 8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싱글 커테이션 마크의 원화 n 이것도 마찬가지 줄바꿈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줄바꿈이 됐고요. 그 다음에 std cout 면적은 에어리어 바로 함수를 호출한 거죠. 에어리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매개 변수로 n 들어가니까 n은 지금 현재 8로 되어 있습니다. 8 곱하기 8 곱하기 3.14 이렇게 되면 리턴 값에 해당되는 거 28.16이 리턴 될 것이다. 그럽니다. 자, 이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대로 소스 코드를 입력해 놨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직접 타이핑해서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빌드에 컴파일,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 하면 결과값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엔드라인을 하거나 줄바꿈해도 똑같이 줄바꿈이 된다. 그런 이야기. 소스 코드의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f는 잊어라. 우리가 지금까지 C에서는 printf, 포맷에 맞춰서 프린트, 출력하시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cout과 왼쪽 shift를 사용을 하자. C 언어에서 사용했던 printf를 더 이상 C++에서는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printf나 scanf, 키보드로 받아들이는 것 등을 사용을 해서 무섭기 시대로 회귀를 한다면 더 이상 C++ 프로그래머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printf, scanf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이름 충돌 사례. 여기 봤더니 우리 아파트에 여러 명의 마이클이 산다고 해봅시다. 1동의 마이클, 2동의 마이클, 3동의 마이클. 근데 이때는 강아지 이름이 마이클이죠. 그래서 마이클 나와! 이렇게 소리를 치면 어디에 있는 마이클이 다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다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동에 있는 이름 공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부를 때 1동의 마이크, 2동의 마이크인지 혹은 3동의 강아지 마이크인지 명확하게 이름을 불러주자. 이게 바로 이름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 공간 다음에는 콜론 두 개.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이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name space 이걸 이름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름 identifier 이름이 서로 변수의 명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한 명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서로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경우에 이런 오픈소스 혹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소스라든가 목적 파일을 가져와서 컴파일을 하거나 링크를 하는 경우에 이름이 동일하게 되면 서로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 프로그래머들가 모여서 너는 이렇게 읽었어 이렇게 변수명을 정해주는 건 한계가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름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줘서 변수의 명, 이름, 액체의 명, 클래스의 명 이런 것들이 서로 동일한 경우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새로운 C++ 표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개발자가 자신만의 이름 공간을 생성할 수 있도록 내 이름 공간에서 변수의 명, 클래스의 명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끔 다른 사람하고 동일해도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름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공간 안에 선언된 이름은 다른 이름 공간과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충돌이 생기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공간을 생성하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그룹 B에 참조를 하면 되는데 네임스페이스 기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기태라는 이름 공간이 생성이 되고 이곳에 선언된 모든 이름은 기태라고 하는 이름 공간에 생성된 이름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이름 공간 안에 변수명 이렇게 사용을 하면 절대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한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기태와 마이크에 의해서 작성된 소스 코드를 합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기태.cpp, 마이크.cpp. 알고 봤더니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도 여기에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개의 이름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작성된 소스를 합치게 되면 f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공간을 사용을 해서 f라고 하는 똑같은 파일 이름이 서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 키트의 인티지 f 보이드 n 네임스페이스의 마이크의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태뿐만이 아니라 내 기태에 해당되니까 마이크에 헤더 파일을 추가시켜 놓고 이 F인데 네임스페이스 기태의 F인데 이 F는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F에 대한 이야기. 마이클의 F는 여기는 이런 공간이 마이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가 오게 된다. 그래서 이름은 똑같지만 기태 건지 마이크의 건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F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 영역을 정해주자. 그렇게 되면 서로 충돌이 생기지가 않는다. 그런 의미. 그럼 여기서 기태, 마이크 대신에 STD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이 스탠다드의 기본 약자입니다. 이 STD는 C++에서 표준에서 정의한 이름 공간, 네임스페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IO스트림, 인풋, 아웃풋 스트림을 합해 놓은 거라고 했죠. 헤더 파일에 선언된 모든 이름, std의 이름 공간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cout이나 cin, endlin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std에 다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std 이름 공간에 선언된 이름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이름 공간 이름을 꼭 접두어를 사용합니다. cout의 std, cin의 std, endline의 std 이렇게 std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std를 입력하려고 하니까 귀찮습니다. std를 생략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있죠. 맨 앞에 using std 이걸 내가 앞으로 쓰겠다라고 해놓으면 여기에 있는 std는 안 적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using std cout 대신에 그냥 cout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혹은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using namespace std 하면 그냥 바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써도 어,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namespace의 표준에 해당되는 std는 using std cout 이렇게 쓰거나 1번 아니면 두 번째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쓰거나 둘 다 쓰게 되면 std를 생략할 수 있다. 모든 이름 공간은 스탠다드한 곳에서 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샵 include iostream하고 std하고는 어떤 의미냐? 이 iostream은 input output stream의 약자인데 통째로 std 이름 공간 내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stream의 해석 파일을 사용을 하려면 다음 코드가 꼭 필요합니다. 샵 include iostream에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3에 C++ 프로그램에서 키를 이제 아까는 화면에 있는 값으로 출력했다면 입력을 받아보자. 샵 include iostream에 using namespace std 그대로 쓴 거죠. 그러면 cout, 뭐 cin, 뭐 endline 이런 거 여기는 줄바꿈 표시했네요. 이런 것들 std를 안 적어도 된다. 자, 메인에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cout 뒤에 있는 이거 출력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요거는 그냥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가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티지로 width, 즉 C에서는 모든 변수의 를 맨 위에 프로그램 끝 위에다가 작성하게 되는데 불풀에 면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 선언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n, 키보드로 받아들인 거 with에다가 집어넣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cout, 높이를 입력하세요. 그럼 높이를 입력하세요. 이게 그대로 출력하겠죠. 이거 3, 5는 키보드로 넣은 겁니다. 인티즈로 height, cin, 들어온 값을 height에다가 집어넣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width와 height, 지금 키보드로는 3, 5를 입력했죠. 에어리어는 인티즈로 3, 5, 15가 됐습니다. 그래서 cout, 면적은 이게 약간 띄워져 있습니다. 이게 계산한 15가 출력이 되고 중박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제 한번 같이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샵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쭉 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컴파일 한번 해보시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 그러면 이렇게 안에 너비를 입력하세요. 3, 엔터키. 높이를 입력하세요. 5, 엔터키. 했더니 면적은 15 이렇게 딱 뜰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해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Cin과 오른쪽 시프트, 아까 우리 Cout은 왼쪽 시프트, 얘를 여기 집어넣어. 대신에 여기 얘는 변수명이 왔다는 겁니다. Cin은 표준 입력 장치인 키보드를 연결되어 있는 짚불불의 입력 스트림의 객체입니다.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는 스트림의 추출 연산자입니다. 스트림의 익스트랙션 오퍼레이터, 짚불불에서의 이 단수 시프트 연산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세요. 얘가 이 iostream 해석 파일에서 스트림을 추출하는 그런 연산자로 연산자의 재정의 새롭게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입력 스트림으로 키보드로 들어오는 스트림에서 값을 읽어서 변수에 저장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속된 오른쪽 시프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연산을 이 오른쪽 연산자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입력도 가능합니다. cout, 너비와 높이를 입력하세요. width와 height을 순서대로 입력받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비와 높이를 입력하세요. 23, 36 이거 각각 width와 height을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따로 두 개를 했는데 동시에 같이도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엔터 키를 칠 때 변수의 값이 전달이 됩니다. Cin의 특징은 입력 버퍼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로 다 입력이
저장 데이터가 엔터키가 되면 한꺼번에 그 변수명에 들어간다. 그래서 엔터키가 입력이 될 때까지 입력된 키를 입력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된 키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는 엔터키가 입력이 되면 비로소 Cin 내 입력 버프에서 그 키 값을 읽어서 변수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in으로부터 키가 다 입력이 되면 버퍼에 hello, Hello, Hello 해야 되는데 U 되어 있죠. 그러면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U가 삭제가 되고 O로 제대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편집,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엔터 키를 딱 쳤을 때만 명확한 데이터가 변수로 전달이 됩니다.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수정도 가능하다. 실행문 중간에 변수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변수 선언하는 거는 소스 코드의 맨 앞쪽에 선언하게끔 되어 있는데, C++에서는 변수 선언 위치 아무 곳에서나 가능하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직전에 중간에 이렇게 선언이 가능하다. 그래서 C++에서의 변수 선언 방식의 장점입니다. 변수를 사용하기 직전에 선언을 함으로써 변수 이름에 대한 타이핑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으로는 선언된 변수를 일괄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중간중간에 있으면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 사이에 있는 변수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타이핑의 오류의 가능성을 개선은 시켰지만 찾기는 어렵다 하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선언 후에 모든 변수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중간에 가서 내가 타이머로 했었네. 타이머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타임하고는 틀린 거죠. 타임에 오를 저장했다가 타이머로 잘못 입력하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타이머와 타임은 구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사용 직전에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어, 타임, 뭐라고 하지 않겠죠. 타이머는 타이머. 그래서 타임에 뭐를 명확하게 저장을 하려면 타이머로 잘못 입력,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오류를 사전에 발견해서 오류를 없앨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한번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고 기계를 위치에 한번 변경해 놓겠습니다. 너비와 높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콤마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 실행해 보겠습니다. 빌드에 컴파일하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 너비와 높이를 입력하세요. 3, 8, 면 면적은 24. 이렇게 동시에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자, 여기까지 해서 2-2 수업을 끝내고요. 문자열은 2-3 세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